안녕하세요, 김산식입니다. 오늘은 해비람 사장님과 함께하는 어항 꾸미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 어항은 35cm의 한자 수조이고요. 프로더스톤을 활용하여 산 컨셉으로 꾸밀 거고, 정면에서 보는 것만이 아닌 수조 뒤로도 볼 수 있는 양면 관상이 가능한 수조를 만들 겁니다. 사용할 프로더스톤을 선별합니다. 프로더스톤은 텍스처와 오묘한 색이 매력적인 돌입니다. 가끔 형태 좋은 돌을 보면 잘생겼다는 느낌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무슨 돌이 사람보다 잘생겼어요? 수조 사이즈에 맞는 우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돌을 놓습니다. 양쪽에 산이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비슷한 크기의 돌을 옆에 또 놓습니다. 큰 돌 옆에 작은 돌을 덧붙여서 볼륨감을 높입니다. 위치를 잡았다면 화장솜과 본드, 입자가 고운 샌드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사장님께선 본드 작업을 하시면 늘 비염이 심해지시는데 이 다음날에 꽤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드 작업을 한다면 냄새가 꽤 강하게 올라오니까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고 작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얇은 샌드 대신에 돌 부스러기를 놓으셔도 되고 베이킹 소다를 넣는 것도 봤습니다. 들어가는 소재와 비슷한 색의 것을 넣는다면 접착제를 썼지만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조가 작기도 하고 디테일을 많이 살리진 않을 거라 간단히 끝냈습니다. 간단하지만서도 큰 돌이 갖는 기울기에 맞춰서 붙인다면 어긋남 없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수조로 옮기기 전에 소일을 얕게 깔고 저면 활성화를 위한 첨가제를 뿌려주고 중간에 손님이 와서 고양이도 살짝 봐주고 적당한 높이로 바닥재를 깔아준 뒤 평평하게 만듭니다. 성형한 돌을 양쪽에 놔줍니다. 성형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수조 안에서 붙이지 않은 상태로 돌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살짝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도 어렵고 말이죠. 소일을 돌 주변으로 몰아주면서 소일의 높이가 자연스러운 정도가 될 때까지 손봐줍니다. 본격적으로 수초를 식재하기 전에 분무질을 해줍니다. 분무질을 하는 건 돌이나 주변 소재에 붙어있는 분진을 씻겨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분진은 물을 채웠을 때 이끼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세팅 초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머금은 프로더스톤. 아까 전과는 전혀 다른 색을 보이고 있죠? 분명 밝지만 깊이감 있는 갈색 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산을 컨셉으로 작업을 했는데 웬 킹콩 한 마리가 있네요. 이때부터 했어요. 어항 제목이 산에서 킹콩으로 바뀐 게 말이죠. 수초는 쿠바퍼를 식재할 거예요. 테라리움 수조에 있던 쿠바퍼를 들고 와 분촉을 하고 심습니다. 한 촉 한 촉의 노가다를 끝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에 이끼를 붙일 건데요. 본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드라이 스타트로 습식 활착을 할 겁니다. 습식 활착이라는 건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습도를 유지하며 모스가 유목이나 돌 따위에 자연스레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미니 피시젠 보스를 사용했고 잘게 잘라 물을 타서 붓으로 발라줍니다. 골고루 발라주면 돼요. 수조에 랩을 씌우고 마무리합니다. 숨구멍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어항이 한자 수조라 가볍기 때문에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작은 수조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서 본 수조의 모습인데요. 앞과는 살짝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조명을 얹어주며 습식 활착 준비를 마칩니다. 일반 수조를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조명을 켜줘야 합니다. 이때가 6월 28일입니다. 대략 2주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7월 9일 랩을 걷어내고 15분 주기로 분무질을 해주는 미스팅기가 달렸습니다. 미스팅기의 수압 때문에 활착했던 모스 일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쿠바펄은 약간 자랐다고 해도 될까요? 8월 6일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물을 채운 시점이네요. 쿠바펄은 아마도 적응 단계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 가운데에 헤어그라스도 보이네요. 미니 피시대는 제법 잘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습식 활착은 보편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면 어느 정도 달라붙는데 다행히도 상당수가 활착되어 남아있습니다. 기능성 어종인 안시와 야마토 새우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수족관이다 보니 관상을 위한 백운산도 들어가 있어요.
산이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민물고기 느낌을 내는 작은 어종을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짧게 올라온 미니 피시대는 정말 산속에서 보는 이끼의 형태처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18일, 쿠바펄이 아직까지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성장이 미미합니다. 돌에는 이끼가 상당히 많이 껴있고요. 이끼 제거반으로 꼬맹이 애플 스네일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쿠바펄이 너무 안 자라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계속 관리해주고 신경쓰면 어떻게든 살아난다며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렵에 제가 니그로 토론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던 때라 어떻게 살리실지, 과연 이게 정말로 살아날지 결과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 결과는 3주 뒤인 9월 초에 나타났습니다. 9월 6일, 이전의 쿠바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싱싱한 녹색을 띠고 힘차게 러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이끼 세력이 잡혔고 물이 많이 안정화된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때도 니그로 오토론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고 사장님께선 이렇게 성공을 선보이시니 이게 실력차구나 싶었습니다. 자, 수초가 탄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수조는 과연 9월 6일로부터 얼마나의 시간이 지난 시점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A, 1에서 2주입니다. 정확히는 18일, 2주보다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요. 쿠바펄이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얇게 깔려있고 러너를 막 시작한 듯 보였던 2주 전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이고 있죠. 미니 피시대는 원래 성장이 많이 느린 모스라 전부터 천천히 아주 느리게 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촬영을 했던 10월 20일의 수조입니다. 쿠바펄이나 미니 피시덴이나 모든 수초들이 전반적으로 10% 이상의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운사는 여전히 투닥투닥거리며 잘 지내고 있고요. 길을 나타냈던 큰 돌 가운데의 풍경인데요. 계곡 사이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쿠바펄의 윗부분이 단면인 것처럼 가지런하죠? 트리밍을 한번 해주셨었나봐요. 앞에서 보는 수조의 모습이 이렇다면 수족관 밖으로 나가 뒤를 보면 이렇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같은 수제로 꾸며져 있지만 이렇게나 앞과 뒤가 다릅니다. 헤어그라스가 뒤쪽에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뒤에서 본 미니 피시덴, 작은 잎에 잘게 위로 올라오는 성질 덕에 소나무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 원래 산 컨셉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의 돌이 고릴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고릴라다 하고 왼쪽을 바라보니까 아니? 여긴 돌의 형태가 또 고질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저는 이 수조는 산이 아닌 콩과 고질라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하게 성형만 하면 동물 형태가 나온다고 아쉬워하시는데 덕분에 재밌는 수조를 보게 됐네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또 한 번 어항 꾸미기 과정을 보여주시며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기다림과 꾸준한 관리, 문제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 반영하기 등 제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는 수조의 모습을 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